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회가 교사 양성을 위한 5차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미 주류 사회에 친한파를 양성하는 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며 한인 사회에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회가 교사 양성을 위한 5차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티넥 나비박물관 연회장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회의 교사 양성 기금 모금을 위해 한인 시의원 및 추진회 관계자들 포함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회는 미국 내 중고등학교가 한인 2세와 3세 및 타민족을 위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한인 사회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 박희동 원장은 미국 사회를 샐러드에 비유하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맛을 내는 샐러드처럼 한인 2세, 3세들이 미국 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정규 학교에서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추진회가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지원하고 있는 제이슨 킴 팰리세이즈 팍 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맥도날드와 뉴욕 가정상담소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각 나라의 전통 공연을 선보이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맥도날드와 뉴욕 가정상담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어제 플러싱 189 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어나 음식 등의 문화는 방송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전통은 직접 경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각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may be exposed at home, like to the language, TV, food, but it's something that we can say to them, But they may have never seen like a Chinese yo-yo or something, so it's just something that we can show the kids, like, hey, your culture, this is your culture, this is. 이날 행사에는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대의 아시안 동아리들이 참석해 중국식 요요와 아시안 퓨전 댄스, 한국 전통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학생들이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불체자들에게도 속성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분위 프로그램. 하지만 불체자 모두에게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요.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승인을 받은 46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역 육군 중령인 마가라스도 군 지난 6일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승인을 받은 드리머 46명이 올 1월부터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10월부터는 매분위 프로그램 선발 인원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은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나 전문 의료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모병하고 입대 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추방류의 승인을 받은 드리머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매분위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이를 허용했지만 승인된 경우는 드물고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은 다음 주 국방장관에게 추방유예 승인자 가운데 매분위 프로그램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2016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783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뉴욕시 교통 및 환경과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783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보행자 교통사고 근절 프로젝트인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도로공사 및 재정비에 52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또 도시 전체의 골칫거리인 쥐를 제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29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3,300만 달러를 들여 서민주택에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홈리스를 지원하는 데 1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프리-K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의회가 주장했던 뉴욕시경 1,000명 증원에 대한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뉴욕시장과 시의회는 다음 달 말쯤 논의를 거친 후 새 회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까지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주의회 동의 없이도 뉴욕 주지사의 권한으로 시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뉴욕 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의회 동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국장에게 요식업계 전반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검토할 임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주지사가 특정 업계의 적정 임금을 조사해 시정 권고를 내리는 것은 주의회 동의 없이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임금위원회가 구성되면 약 석 달 후 적정 임금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언급하며 이들 종업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맥도날드 측은 직영 매장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매장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때 피해를 입고도 손해를 감당해야 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보험사 횡포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보험사에 샌디 피해 홍수 보험금을 신청했던 주택 소유주들에게 오는 18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케이스 재검토를 원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재검토 대상은 최대 14만 4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소유주들은 서한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원한다는 답변을 연방재난관리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재검토 의사를 밝히게 되면 연방재난관리청과 약 15분에 걸쳐 간단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이후 각 케이스를 담당할 직원이 할당됩니다. 다만 피해 보상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나 보험계약상의 최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검토 결과 실제 피해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던 가입자들은 주택 피해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까지, 재산 피해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추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학, 심리학 등이 일명 배고픈 전공으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 후 가장 돈을 잘 버는 전공은 무엇일까요? 140개에 달하는 전공 중 석유공학 전공자의 연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지타운대 교육센터가 대학 전공별 소득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학 전공자의 연소득 중간값은 13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137개 전공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어 약학이 11만 3천 달러로 2위, 금속공학이 9만 8천 달러, 광산공학 9만 7천 달러, 화학공학 9만 6천 달러, 전기공학 9만 3천 달러 등 공학 계열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연봉을 받은 전공은 유아교육학으로 중간값이 3만 9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학 4만 1천 달러, 스튜디오 예술 4만 2천 달러 등도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학은 7만 6천 달러로 24위, 금융학은 7만 3천 달러로 30위, 회계학은 6만 9천 달러로 38위에 올랐습니다. 계열별로는 건축 및 공학 계열이 연소득 8만 달러를 유일하게 넘었습니다. 이어 컴퓨터, 통계, 수학 계열이 7만 달러를 넘었고 교육학 계열과 심리학 계열, 예술 계열 등은 5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최하위 그룹을 차지했습니다.
진로 결정을 수정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학교를 원하거나 원하는 전공 분야를 찾아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대학 신입생들의 등록이 줄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상담가 협회는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의 44%에서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대학의 37.6%는 편입생들의 입학이 증가세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립대의 경우는 편입에 성공한 학생들의 3분의 2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학년을 마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편입생의 비율이 5대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58%는 앞으로 편입생 선발에 대한 비중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학의 80%가 편입 상담만을 위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들의 등록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에서 14학년도의 경우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입학 등록 비율은 평균 35.9%를 기록해 2002에서 2003학년도에 48.7%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즉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뒤 편입을 통해 4년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마트폰으로 실생활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저지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보험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 뉴저지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증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로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도록 명시됐으며 앞으로는 종이보험증이 없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아 법원까지 출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각 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3년부터 스마트폰 보험증 제시가 허용됐습니다. 이번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이제는 뉴저지에서도 기존 종이보험증이나 스마트폰 보험증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장애인 주차 제도 남용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LA 교통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해 발급되는 장애인 카드는 전체 번호판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명당 1명꼴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장애인 카드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붉은색 카드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푸른색 카드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붉은색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짧은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할 때 발급되는 카드이며 푸른색의 경우 질병이 있는 환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만약 본인의 카드가 아닌 경우 티켓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Disabled placard misuse, the violation is $363. Any person that receives a citation from LADOT, they have a right to contest the citation through the Parking Violations Bureau. 교통국은 최근 들어 장애인이 아니거나 남의 카드를 갖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They can report that through LADOT. Our number is 323-224-6851. They can also contact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and they can also contact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for enforcement. 하지만 교통경찰 당국은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아니어도 몸이 불편한 환자는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에만 신고를 해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handicapfraud.org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보험사 등 대기업들의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험 산업에 연간 6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개인의 피해액은 $10,0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해킹 피해를 입은 앤썸 보험사. 가입자와 직원 등 모두 8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포네몬 인스티튜트가 오늘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지난 5년 사이 2배 증가했습니다. 보험 산업에는 연간 6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91%의 보험사들이 지난 2년 동안 1회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크레딧 카드 신청해서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다 전화해서 컴플레인 하시고 그리고 그거 다 지우는데 좀 고생하셨다라는 분이.
보험사에 제출된 개인정보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뿐만 아니라 개인 진료기록, 생년월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유럽과 중국, 이란 등에서 $70 상당에 거래돼 주로 신용카드 발급에 사용됩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액은 1인당 평균 $13,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험사는 빨리 떠나는 게 좋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유출 방지 프로그램은 믿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호주에 사는 한 쌍둥이 자매 독특한 생각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쌍둥이 자매 애나와 루시.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의상, 똑같은 머리 모양으로 어딜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화장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늘 그림자처럼 붙어 지냅니다. We share a Facebook account, we share a room, our bed, our job. 직장 역시 노인 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따로 지낼 틈이 없습니다. 1 minute apart, Lucy was born at 5:05, Anna at 6 minutes past 5.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외모가 서로 달라지자 20대 초반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외모를 갖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무려 2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행복도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친구까지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가 지나치다며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매는 한 몸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No one's going to agree to what we do, why we want to still do this, why we want to look the same. Not everyone's going to like us. Well, I mean, that's up to them. I mean, if we're happy, that's all that matters. 미국에도 평생 단 30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It's driving me crazy. Like, I don't even know how I'm holding myself together so well. 이들이 생활뿐만 아니라 같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 동생이 언니보다 살이 찐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Amy had gained a teeny bit more weight than me. Yeah. And People would go like, oh, you're the big twin, you're the smaller twin. literally from then on out. Oh, yeah. 그때부터 이들은 서로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양까지 같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일상생활을 모두 함께하는 것은 물론 회사도 같은 곳에 다니고 같은 남자친구를 번갈아 만나고 있습니다. We have one car, one cell phone, we share everything. We're like one person in two bodies. Exactly. 주변에선 한쪽이 결혼하거나 사망할 경우 남은 쪽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박물관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박물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백악관과 정치권이 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팰리스 이스팍 한인상공회와 거리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가 회관 이전과 휘장 인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장보 회장 측 집행부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하회장과 신임 이사의 인준과 새 회관 이전 인준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직 회장단 관계자는 자진 사퇴로 이미 자격이 없는 회장이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스 이스팍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브로드 애비뉴 거리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내일까지 펠팍 타운홀 인근 브로드 애비뉴에서 열리며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물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2시에는 PNC뱅크 앞에서 사고 팔기 코너가 개설돼 물물 교환 등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에서 폭탄 테러 위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일 오후 1시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여자 화장실 벽에 폭탄이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버겐 카운티 경찰국의 폭탄 제거 전담반은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색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다소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오전 중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개이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리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한 차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